안녕하세요. 안내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안내 EPP 플랫폼 기반의 효과적인 디바이스 컨트롤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될 전략 제품 서비스 기획팀의 박주연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많은 분들께서 안랩의 EPP 플랫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안랩 EPP 플랫폼은 엔드포인트 영역에 설치되는 다양한 솔루션에 대해서 통합적인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 제품인데요. 그 위에 기존의 안랩에서는 백신, 그리고 패치 관리,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 EDR까지 다양한 플러그인 제품들을 EPP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을 해왔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플러그인 제품은 안랩 EPP 디바이스 컨트롤, EDC라고 하는 장치 제어 솔루션입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많은 보안 담당자분들께서 이미 직면하고 계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안이 되어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 기업의 주요 민감 정보가 상당수가 엔드포인트 단말 혹은 USB와 같은 외장 장치에 저장이 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기업의 주 민감 정보가 외장 장치를 통해서 쉽게 외부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인 내부자 중에 절반 이상은 데이터 유출 시에 USB 등 미허가 외부 저장 매체를 사용하는 행위를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업의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외부 저장 매체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외부로 유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외장 장치를 통해서 외부의 공격이 내부로 이입되는 경로로 악용되는 케이스도 상당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염된 USB를 통해 기업 내 인프라를 공격하는 건수가 약 3배가량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을 만큼 최근에 허가되지 않은 상태로 연결되는 외부 매체가 기업 인프라로 연결되는 공격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외장 매체가 아예 원천적으로 기업 인프라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보안 필요성에 대해서 더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어, 보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저장 매체에 대한 관리, 그리고 외장 장치에 대한 보안은 필수적이기도 한데요. 그와 더불어서 컴플라이언스에서도 그만큼 보조 저장 매체에 대한 별도 운영 지침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안 요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이 두 법령을 근거로 하는 ISMS 인증 등에서도 보조 저장 매체에 대한 관리 절차의 수립 및 이행은 필수적인 인증 기준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영업기밀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관련 솔루션을 도입해서 얼마나 비밀 유지에 합리적인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또 유출 책임 판단의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꼭 외장 매체나 보조 저장 매체에 대한 보안 대응 방안을 꼭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안랩은 EPP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안랩 EPP 디바이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 저장 장치 제어 솔루션을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EPP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EPP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보안 관리자분들이 보다 편의성 있게 장치를 통합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DC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치 제어, 그리고 제어하는 장치 중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설정, 그리고 전체적인 장치 제어 모니터링, 로깅 및 알림, 그리고 보고서. 이렇게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주요 기능을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표로 제시해드리면 아마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뒤에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V3를 사용하시거나 안랩의 고객 사이트라면은 V3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9.0이라고 하는 기존의 백신 제품을 알고 계실 거고요.
해당 라인업에는 매체 제어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출시된 EPP 디바이스 컨트롤 제품하고 기존 V3의 매체 제어 기능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해당 장표를 준비했고요. 우선 EDC에서 개선된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도입 및 운영 유연성 차원에서 기존의 V3는 백신에 종속된 기능이기 때문에 백신의 의존도가 있었다면 EDC는 AV 재설치가 없이도 도입이 가능하고 또 백신과 또 EDC를 또 별도로 도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 운영 유연성 측면에서 크게 개선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기존에는 패치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매체 제어의 기능을 새롭게 사용하실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다면 EDC는 백신과 독립적으로 이슈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환경도 크게 확대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클라이언트 PC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EDC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PC뿐만 아니라 서버 OS까지 지원하는 매체 제어 솔루션으로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가상 환경도 지원을 합니다. 제어 기능이 강화된 부분도 큰 개선점인데요. 기존에는 장치의 단순 연결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는 정책 위주로 제품이 구성되어 있었다면 EDC는 장치의 연결 허용뿐만 아니라 장치를 통한 데이터의 제어를 지원합니다. USB, CD, DVD 드라이브, 휴대용 장치 이 세 가지 주요 저장 매체에 대해서 파일 쓰기 차단을 지원하고요. 장치 예외 정책을 적용할 때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옵션들을 지원합니다. 관리 정책도 여러 가지 관리 편의를 도와주는 옵션들이 추가가 되는데요. 장치 제어 금지 시간대를 설정하거나 장치별로 제어 예외 장치를 추가할 때 어느 정도 기간으로 허용할 건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내년 3월 패치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년 3월 파일 반출을 그 특정 파일에 대해서는 이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반출을 허용해주는 그런 기능도 지원이 될 예정이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및 통계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백신 하위의 기능으로 있을 때는 별도의 대시보드나 보고서 관리 기능들이 제공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EDC라고 하는 별도 플러그인으로 출시가 되면서 대시보드, 보고서, 에이전트별 이력 현황 등의 관리 플랫폼상의 UI가 별도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기존의 V3ES 대비해서 주요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세 기능을 이제 비교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파란색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기존 ES 대비해서 개선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략 한 10가지 이상의 개선점들이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치 제어 솔루션은 이미 많은 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주로 제공하는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이 안랩의 EPP 기반의 디바이스 컨트롤 제품을 도입했을 땐 과연 어떤 기대 효과와 베네핏이 있을까요? 보안 담당자분들이 가질 수 있는 고민 포인트를 기준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과 매핑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 기대 효과는 EPP 기반의 장치 가시성 확보입니다.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어떤 외장 장치를 얼마나 쓰고 있지? 그리고 사내에서 데이터 복사가 가장 많은 장치는 뭘까? 그리고 기밀 자료를 다루는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처음에 아마 매체 제어 솔루션을 도입을 검토하시는 기업이라면 아마 장치에 대한 가시성 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랩 EPP 솔루션의 대시보드 화면이고요. EDC 대시보드 화면을 들어가시면 앞에서 보시는 것 같이 장치 제어 제품을 통해서 수집되는 여러 가지 이벤트 정보와 그리고 이벤트 추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치별 차단 빈도가 높은 장치를 기간에 따라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차단 빈도가 높은 에이전트를 순위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제어 이벤트가 발생한 장치나 그 이벤트별로 추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우선 한눈에 우리 사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치 제어 이벤트가 이렇게 지금 발생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통해서 가시성을 좀 확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정 에이전트에서 약간 이상행위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뎁스 있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EPP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 현황 정보 페이지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정책은 제대로 갖고 있는지 이런 에이전트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 30일 내에 장치 제어 이벤트가 발생한 내역은 없는지 별도의 이제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에이전트 현황에서 이 로그 보기를 통해서 들어오면 해당 에이전트에서 발생했던 에이전트 이벤트 기록을 로그 페이지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 필드는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다양한 정보를 필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각 로그별로 이제 보여드리는 정보는 장치 이벤트가 발생했다면 해당 장치가 어떤 클래스인지, 그리고 어떤 장치인지 설명과 또 인스턴스 경로, 그리고 차단이 됐는지 허용이 됐는지, 아니면 테스트 모드에 의한 로그인지, 그리고 쓰기를 차단한 것인지, 이런 로그가 발생한 모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쓰기 차단에 대한 로그라면 어떤 프로세스가 접근해서 쓰기 차단이 발생한 것인지, 쓰기가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대상 파일은 무엇이었는지 등의 정보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리스트에서 전체적인 로그를 확인하셨다면 보고서 페이지에서는 별도의 조건들을 기준으로 보고서 형태로 또 내용을 뽑아보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EDC의 기본 템플릿을 통해서 장치 제어 정보나 장치 제어 예외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보고서 포맷으로 뽑아보실 수 있고, 또 쿼리 보고서를 통해서 사용자 정의로 필요한 정보 항목들을 추려서 필드로 구성한 후에 보고서 포맷으로 뽑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대 효과는 이제 세분화된 EPP 정책 옵션을 통해서 관리자가 좀 더 본인의 기업 환경에 맞는 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치 제어 솔루션이라서 제공하는 기능이 이제 업무에 활용되는 장치를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생산성과 충돌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보안을 생각하면 막아야 하는데 업무 영향도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또 업무 생산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시간대에는 제어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 외 시간대에 의심스러운 사용은 꼭 막고 싶은데, 그리고 업무 때문에 예외한 장치가 있는데 이게 보안 홀이 되지는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 포인트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EDC는 보다 기존의 매체 제어 기능에 대비해서 기능 범위를 넓히기도 했지만 보다 좀 세분화된 옵션들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환경에 적합한 옵션들을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DC는 크게 14개 장치 클래스를 기준으로 장치를 제어하고 있고, 이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저장 매체 3종, USB 장치, CD, DVD 드라이브, WPD 장치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파일 쓰기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대상 장치는 계속적인 리서치를 통해서 추가 확대를 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더 이제 개선이 될 부분이고요. 어, 제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크게 네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차단, 허용, 그리고 데이터 쓰기를 제어하는 읽기만 허용, 그리고 차단 테스트 모드라고 하는 옵션을 제공하는데요. 앞서서 이렇게 차단을 하기 전에 보안 차원에서는 차단하는 게 맞는데 정말로 차단 정책을 걸어도 될까 우려되시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 테스트 모드라고 하는 옵션을 설정해서 시뮬레이션을 먼저 진행한 후에 해당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차단 정책을 걸어서 정책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이런 테스트 모드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제어 솔루션에서 로그는 추후의 감사에 대한 증적 혹은 포렌식 시의 증적 등 여러 가지 증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기업 환경마다 필요하신 로그 케이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남기고자 하는 로그 케이스를 세분화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장치 연결이나 JBT 필요 알림 케이스에 대해서도 고객 환경에 따라서 온오프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치 제어 금지 시간 설정은 기업 환경에 따라서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특정 시간대에는 장치 제어를 하지 않도록 좀 유연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기업 환경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정책 자체를 오프하지 않더라도 금지 시간대 설정을 따라서 기능이 온, 오프 될 수 있어 기능을 이제 잠깐 일시 정지하거나 다시 재개하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장치 제어 금지 시간대라고 하는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치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예외 처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장치가 업무의 정상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예외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정책은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EDC에서도 장치 제어 예외를 손쉽게 추가하고 삭제하고 관리하실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장치 제어 대상 항목을 추가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세분화된 설정들이 제공이 됩니다. 우선 EDC는 장치 인스턴스 경로를 기준으로 장치 예외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치에 대해서 무기한 예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치 예외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이제 별도로 관리자가 수동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장치 예외 시작 기간부터 종료 기간까지 기간이 다 만료되면 자동으로 예외 대상에서 어, 예외 처리되지 않도록 제품이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추가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장치 제어 예외 기간 필드에서는 소팅을 통해서 만료된 항목은 별도로 필터링을 해서 관리자가 추후에 이걸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옵션을 추가해 두었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 기능은 이제 내년 3월 패치를 통해서 제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대 효과는 EPP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 연속성입니다. 우선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장치 제어 솔루션이 있거나 아니면 V3의 ES를 통해서 매체 제어를 사용하고 계셨거나 하시는 경우 모두 최근에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 너무 다양해지고 많아졌기 때문에 PC 한 대에 다양한 솔루션들이 설치가 되면서 너무 무거워졌다는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엔드포인트에 설치된 보안 제품이 너무 많다. 근데 경량화할 수는 없을까? 통합은 안 될까? 그리고 어, 정책을 내릴 때 세부 장치 제어는 권한이나 조직에 따라서 세부적인 정책을 내려야 하는데 업무 영향 없이 이렇게 정책 구분해서 내리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기존 결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치에만 별도 프로세스로 가져가는 건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한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신청하고 결제하게 할 수는 없을까?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연속성 측면에서의 고민 포인트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선 EDC는 EPP의 기반의 플러그인 제품이기 때문에 EPP 에이전트와 통합된 에이전트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타사의 매체 제어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으셨거나 아니면 별도 이제 새롭게 신규 도입을 하시는 경우라도 추가로 설치되는 것 없이 이제 기존 EPP 에이전트 단일 에이전트를 통해서 EDC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UI는 이제 EDC 에이전트의 화면이고요. 사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장치가 지금 제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차단이 발생했을 때 이벤트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UI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정책에 의해서 장치가 차단이 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인식하고 관리자에게 별도로 예외 처리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알림창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해당 알림창을 통해서 인스턴스 경로를 쉽게 복사할 수 있어서 복사한 인스턴스 경로로 추후에 결제 신청이나 예외 처리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PP는 이제 유저 센트릭 기반으로 에이전트가 단순히 단말 정보를 기준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시는 그 사용자 데이터에다 혹은 AD, 자체적으로 사용하시는 인사정보 DB 이런 것들과의 연동을 통해서 EPP 플랫폼에 연결되는 장치가 기업의 인사정보와도 연동되어서 매핑되어서 동작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 타입을 설정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승인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는 인프라가 있으시다면 신청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예외 처리가 필요한 장치에 대해서 승인 결제를 진행을 하고 해당 시스템을 EPP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와 API로 연동을 하시면 결제 시스템에서 EPP 쪽으로 넘겨준 정보를 통해서 EPP는 예외 장치에 대한 정보를 정책에 반영을 하고 해당 정책이 EDC 에이전트로 적용이 되면 신청자와 결제권자는 기존의 승인 결제 프로세스에서 변경하지 않고도 기존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용을 하면서도 EDC의 파일 예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API 연동 기능은 내년 3월에 릴리즈되는 버전에서 지원이 되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EDC에 추가되는 새로운 기능들을 기준으로 EDC 도입 시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자면 EDC를 통해 새롭게 추가된 제어 기능과 세분화된 옵션들을 통해서 보안 담당자분들께서는 기업 내부 장치를 통한 전체적인 보안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치 이제 제어에 대한 이벤트 혹은 장치 제어 현황 등에 대해서 EPP 플랫폼을 통해서 전체적인 가시성을 확보함으로써 리스크 규모를 최소화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연속성 측면에서의 EPP 기반 API 연동, 그리고 인사정보 연동, 기존 EPP 플러그인들과 통합된 에이전트를 통한 운영 등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환경에 대한 큰 변함 없이 관리 효율성과 생산성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EDC 제품의 많은 기능에 대한 개선과 발전이 있을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시 EDC 관련된 문의사항 있으시면 안랩의 영업대표 혹은 엔지니어를 통해서 편하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